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사진 저작물과 표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면 표절이 되는가? 사진 저작물과 관련해서 이 저작권 실무상 종종 문제로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동일 또는 유사한 피사체를 촬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에 표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피사체, 특히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자연물이나 풍경, 이런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죠. 그런 대상물을 어느 계절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 하는 이런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렌즈와 노즐의 선택, 또 셔터 찬스의 포착, 또 그리고 사진기를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것에 그 사진 저작자의 정신 활동이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진 자체를 복제하거나 사진 자체를 변형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있지만은 동일한 피사체를 동일한 장소에서 또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그 상품 카탈로그 사진 저작물에 관한 오사카 지방재판소 1995년 3월 28일 판결이 이러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사람의 그림을 그 손으로 그대로 그 베껴 그리면은 그 그리는 과정에서 그 베껴 그리는 사람의 창작성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고 그대로 베끼기만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그 모사 행위는 그 그림에 대한 복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진의 경우에도 그 기존 사진과 동일한 피사체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면서 자기 자신의 창작성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거는 기존 사진에 대한 복제로 보아야 된다. 따라서 허락 없이 그런 복제를 하게 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원고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일본의 법원은 사진에서 그 그림의 모사 행위와 비슷하게 같게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진 자체를 그야말로 유형적으로 복사하거나 또는 그것을 카피하는 이런 경우라고 봐야지, 기존 사진과 동일한 피사체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존 사진에 대한 복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진 저작물의 피사체와 동일한 자연 경관을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솔섬 사건인데요. 이 솔섬 사진을 찍은 작가는 그 영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인 마이클 케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강원도 삼척에 있는 솔섬을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제 그 이 마이클 케냐로부터 이 사진, 솔섬이라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그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었는데요. 피고는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은 2011년경에 외주 광고 제작사를 통해서 이 솔섬 사진을 이용한 그런 광고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동영상을 TV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솔섬, 마이클 케냐의 솔섬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국내의 어떤 사람이 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서 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클 케냐의 사진과 또 그다음에 대한항공에서 이용한 사진은 둘 다 그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 있는 솔섬이라는 어떤 동일한 풍경을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한 판결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솔섬 사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자연경관은 그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의 사진, 즉 마이클 케냐의 사진과 대한항공에서 이용한 사진이 모두 그 같은 촬영 지점에서
같은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컨셉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다른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해서 그 표절을 아니다, 즉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 이런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이고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판결은 항소가 되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12월 14일 날 판결을 했는데, 역시 그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 이 항소심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선택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카목에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섬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를 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이제 부정경쟁 행위를 주장을 했죠. 어떤 주장이냐면은 피고 즉 대한항공은 그 모방작인 사진을 자신의 그 상업 광고에 사용하면서 솔섬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이클 케냐의 사진 저작물을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그 솔섬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된 마이클 케냐의 사진 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갖는 인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하였고, 이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의 모방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정경쟁방지법 다른 조항들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보충적 규정일 뿐, 저작권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까지도 이것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사용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부정경쟁 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던 이런 사례입니다. 결국 이제 원고의 마이클 케냐의 사진과 대한항공의 사진은 그 촬영 방법이라든가 피사체 즉 풍경, 또 촬영 방법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동일하고 또 유사하지만 그런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이고, 더 그것을 제외한 구체적인 그런 표현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이런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그런 사진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